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알고 나면 점차 더 무브먼트 안에 톱니바퀴와 스프링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작동하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켈레톤 시계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텐데요. 스켈레톤 시계를 처음 개발한 건 176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시계를 만들던 장 앙투안 르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중시계의 톱니가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을 밖으로 조금 더 드러내주면은 아기자기하고 신기한 유행을 좋아하는 파리의 고객들이 더 시계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데 착안해서 스켈레톤 시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시계 팬분들이 스켈레톤 시계가 그 뒤로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며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켈레톤 시계가 전성기를 맞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쿼츠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기계식 시계는 값싼 쿼츠 시계와 생활용품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유명 시계 브랜드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계를 장인의 작품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계 회사들이 시계의 기술력과 신미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스켈레톤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붐으로 이어진 겁니다. 몇백 년 전통의 가업을 이어받은 시계 장인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듯한 장엄한 바로크 스타일의 스켈레톤 시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실은 40년이 채 안 된 거죠. 쿼츠 시계에 맞서 기계식 시계가 고가의 럭셔리 상품으로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기간과 스켈레톤 시계의 붐이 일어난 기간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진 스켈레톤 시계가 멋지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기 힘듭니다. 제 취향에는 조금 느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온갖 보석과 금속으로 치장되고 복잡한 공예 기술을 적용한 스켈레톤 시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바라보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켈레톤 시계를 너무 단조롭지 않게 잘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알민 스트롬이나 조켄 벤징과 같이 스켈레톤 시계를 잘 디자인해서 업계의 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일부러 우아하고 더 오래되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바로크 스타일의 드레스 시계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현대적이고 강인한 느낌의 스포츠 시계에 스켈레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회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리처드 밀 같은 회사고요. 보다 최근으로 넘어오면 수많은 패션 시계 회사들과 중국의 신생 시계 회사들이 중저가의 스켈레톤 시계들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 시계들은 스켈레톤 시계의 가장 나쁜 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의 누드를 생각해봐도 벗어서 보여준다고 다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관리 상태도 좋아야 하고 어디를 가리고 어디를 드러낼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드러내야 비로소 멋지다는 기분을 관람자한테 줄 수가 있죠. 만약에 동네 아저씨가 옷매무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난닝구랑 반쭈바람으로 돌아다니면은 그냥 시각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켈레톤 시계의 경우에도 사람의 누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열어서 보여준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보여줄지, 밖으로 드러난 부품들은 어떻게 꾸밀지, 색상과 표면 처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전체적인 테마는 뭘로 할지, 최소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스켈레톤 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은 대개는 출처 없는 중국산 무브먼트를 가져다 박아놓거나 무늬만 스위스 메이드인 양산형 시계들이 중저가 스켈레톤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켈레톤 시계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지만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추천한 시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발견한 시계가 오늘 소개할 샤오미 시가 디자인의 MY라는 시계인데요. 저는 이 시계를 50만원 이하의 최고의 스켈레톤 시계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시계 가격은 20만원대지만은 여전히 중국 시계라는 점에서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타의 중국 시계랑은 다른 프리미엄급의 중국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시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이클 영이라는 꽤 잘 나가는 산업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스켈레톤 시계를 제작하려고 한 걸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정립한
바로크 스타일의 드레스 시계를 그대로 따라한 시계를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스켈레톤 시계에 접근하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시계가 제 마음에 제일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어설프게 옛날의 고전 시계처럼 만들려고 사이비 바로크 스타일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지 낀 창문 틈새로 열심히 작동하는 공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현대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이 무브먼트의 주요 톱니들의 축과 연결되면서 무브먼트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이 시계는 최근 2개의 중요한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 IF 디자인 어워즈, 2019년 독일 디자인 어워즈에서 수상한 시계입니다. 과연 시가 디자인의 샤오미의 이 시계가 상을 받을 만한 시계였는지, 여러분들의 시선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시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샤오미 시가 디자인의 스켈레톤 시계를 테이블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계는 일단 케이스의 사이즈와 형태부터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케이스를 위에서 보면은 밖으로 돌출된 러그가 존재하지 않는 45mm 지름의 완전한 원형의 케이스입니다. 러그는 케이스 밖에서가 아니라 케이스 뒷면에서 시계줄과 연결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케이스 지름보다 오히려 더 작은 39mm입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2mm이고요. 후면의 지름은 38mm로 케이스 전면의 42mm에 비해서 많이 좁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전골 냄비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지 파이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지 흔하게 보기 힘든 케이스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아래 길이가 45mm니까 웬만한 사람들 손목 위에 올라가긴 할 텐데 손목에 올려보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케이스 형태부터 재밌는 시계고요. 시계줄을 교체하실 때 보셔야 되는 러그의 너비는 22mm입니다. 맞는 시계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러그의 형태를 보시면 두꺼운 시계줄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줄로 딸려온 이 메쉬줄과 가죽줄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형태가 좁아지거나 이런 게 없는 일자형의 시계줄입니다. 케이스는 물론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케이스인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윗부분은 아주 고운 가로 방향의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케이스의 하단에는 반짝반짝 하이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케이스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드레스 시계도 아닌데 왜 용두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두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 용두의 측면에는 코인 엣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전면 유리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무반사 코팅을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이얼이 깊지 않아서인지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은 가장자리가 정말 전골 냄비의 속을 보는 것처럼 휘어 있어서 이 시계의 독특한 느낌을 더 강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샌드블라스트가 들어간 무광택의 회색 배경의 다이얼인데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120개의 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5분 단위로 긴 눈금이 들어가 있고요. 15분 단위마다 조금 더 긴 눈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60개의 눈금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은 120개의 눈금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나름대로 유용합니다. 이 다이얼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구멍이 뚫려 있는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인상적인 부분은 무브먼트에 별도의 플레이트나 브릿지가 없고 다이얼이 그 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제대로 된 스켈레톤 시계라는 점에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의 태엽통이나 아니면 센터 휠, 밸런스 휠 같은 주요 부품들의 축이 다이얼에 통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저가 스켈레톤 시계를 보면은 스켈레톤을 위해 특별히 무브먼트와 다이얼을 일체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의 무브먼트에다가 플레이트의 일부를 드러내고 색깔 들어간 톱니 몇 개 더 쓴 다음에 다이얼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의 없이 만든 스켈레톤 시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의 없는 시계들은 다이얼이 뚫려 있어도 어쩐지 남아있는 플레이트나 브릿지, 잡다한 장식 같은 것을 다 가려가지고 정작 봐야 하는 무브먼트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계의 경우에는 확실히 스켈레톤을 위해서 제대로 설계를 했다는 면에서 그런 대다수의 중저가 스켈레톤 시계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다이얼에 보이는 이 부품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루하니까 계략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에 보이는 게 바로 태엽통입니다. 이 시계는 태엽통도 스켈레톤화가 잘 되어 있어서 메인 스프링을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겨있는 코일 같은 게 메인 스프링이죠. 아시다시피 오토매틱 시계는 손목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로터를 회전시켜서 동력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용두를 돌려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동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어느 방식으로든 간에 그 두 가지 활동은 모두 이 12시 방향에 있는 이 메인 스프링을 감아주게 되는 거죠. 태엽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많이 감겼을 때는 메인 스프링의 면적이 좁아지고요. 적게 감겼을 땐 퍼져 보입니다. 그리고 6시 방향에 바쁘게 움직이는 이스케이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톱니들은 이 시계의 기어 트레인을 이루는 톱니들인데요. 이 톱니들은 메인 스프링에 저장된 동력을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케이프 부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침과 분침, 초침의 움직임을 관장을 합니다. 이 톱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톱니의 숫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톱니들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 어떤 톱니는 1시간에 60바퀴를 돌게끔 하는 등의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메인 스프링과 기어 트레인만으로는 정확한 시계의 움직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의 속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지 않으면은 아주 약간의 힘만으로도 기어 트레인의 톱니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존재하는 게 6시 방향에 있는 이 이스케이프먼트 장치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브론즈색의 바퀴를 밸런스 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기어 트레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힘을 갖고 일정한 속도로 좌우 왕복 운동을 하면서 시계 전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의 속도도 헤어스프링의 길이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휠의 일정한 운동은 다시 팔렛 포크와 이스케이프 휠을 거쳐서 기어 트레인 전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기계식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걸 볼 때 사실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이 밸런스 휠과 팔렛 포크랑 이스케이프 휠이 맞물려서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이 춤이 가진 매력이 우리가 오픈하트라고 부르는 세미 스켈레톤 시계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픈하트라면은 시계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 이스케이프먼트 관련 부분들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크 스타일로 장엄하게 장식된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도 이 시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공장의 기계를 뜯으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장인이 손으로 빚어낸 것 같은 우아한 스켈레톤 시계를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계를 굳이 뜯어보지 않고 무브먼트의 속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계도 톱니들과 부품들이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만은 적어도 플레이트나 브릿지, 장식 같은 걸 다 생략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른 스켈레톤 시계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시계가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 그런 스켈레톤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의 시침과 분침도 구멍이 뚫려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스틱 형태의 시분침이고요. 초침은 가느다란 일자형의 침입니다. 시분 초침의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가독성을 생각하신다면 왜 스켈레톤 시계를 하시겠습니까? 다이버 시계나 항공 시계, 필드 시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시가 디자인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치 무슨 미술 작품인 양 마이클 영이라는 디자이너의 서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사소한 거지만은 시가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젊은 산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네 손목에 올려주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계에다 이렇게 디자이너의 서명을 넣은 게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이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중국산입니다. 시걸에 2551 JK 수정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요. 생산 과정에서도 출고 전에도 여러 차례 전수 검사를 거치는 AAA 등급의 무브먼트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입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이 있습니다. 1최대 오차를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라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중저가 무브먼트 치고 공식 스펙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해 두어서 놀랐습니다. 중국 무브먼트의 정확도에 대해서 그리 좋은 경험이 없는 편이어서 이 자신감이 도대체 뭔가, 과연 괜찮은 걸까 의심도 좀 했어요. 그런데 처음 몇 주간 사용해본 경험은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이 시계의 1호차는 3.7초에서 4초 사이로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다른 리뷰어들의 리뷰를 봐도 1호차가 대개 5초 이하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출고 전에 전수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이 시계의 용두는 너무 작아가지고 잡기가 힘들고 수동 감기의 느낌은 다소 뻑뻑합니다. 용두를 뽑기도 좀 힘든데 용두를 뽑아서 시간 조정을 할 때 느낌만큼은 일본이나 스위스의 무브먼트 못지가 않습니다. 초침이 이렇게 멈춰서 해킹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죠. 스켈레톤 시계라서 야광은 아예 없고 방수 성능도 그냥 30m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적용을 했는데 역시 시야를 방해하는 플레이트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많은 부품들이 잘 보인다는 게 이 시계의 특기할 만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로터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기본적인 장식 같은 걸 한 게 좋은 배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크루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사를 조여가지고 잠그는 방식의 케이스백입니다. 나사는 4개가 들어있네요. 기본 시계줄은 가죽줄이 있고 메쉬밴드가 있고 그런데 메쉬밴드는 이렇게 두툼하고 느낌도 시원합니다. 잠금 장치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시계의 차가운 느낌이랑 시원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 메쉬밴드와 맞춰 놓으면 아주 시원한 여름 시계의 느낌이 납니다. 검은 가죽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솔직히 이 시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죽줄의 퀄리티 자체도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얇기도 얇고 뭔가 의심스러운 가죽줄이고요. 버클만은 그래도 시계의 분위기랑 어울리는 이 시가 디자인의 이름이 들어간 탱버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계줄 모두 이렇게 시계줄을 교체하기 쉽게 퀵 릴리즈 레버를 제공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배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수많은 신생시계 회사들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의 기업들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가 제품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들의 장벽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퀄리티를 둘 다 포기하지 않은 중저가의 스켈레톤 시계를 찾는 거는 여전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디자인의 이 시계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계를 이제까지 중저가 가격대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스켈레톤 시계였던 스와치의 바디앤소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디앤소울은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물론 호불호가 많이 갈릴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디자인이고 크기도 조금은 큰 감이 있습니다. 큰 시계가 꺼려지는 분들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사각 케이스의 스켈레톤 시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보다 크기는 약간은 더 작고 그 시계도 뭔가 애플 스마트 시계 엿먹어라 라고 외치는 듯한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자, 오늘 시가 디자인의 독특한 스켈레톤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